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품질경영 평가 척도인 품질비용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제8강의 첫 번째 주제는 여러 품질 사상가들의 품질 비용에 관한 사상을 학습합니다. 품질 관리는 TQC가 태동하면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는 GE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역시 GE의 품질 부장이었던 파이겐바움의 정의가 초기에는 품질 비용의 교과서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품질 비용에 대한 파이겐바움의 정의는 품질 관리에 수반되는 제 비용이고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라고 했습니다. 즉 제조 원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생각했던 품질 비용의 구성비는 제조 원가의 8 내지 9%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측정 수준은 6, 7% 정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GE가 당시에 잡았던 목표가 이랬던 걸로 판단됩니다. 자, 이 품질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용도를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냐 하면은 기업의 품질 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크로스비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뒤에 식스 시그마 시대의 마이클 헤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기업의 품질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품질 코스트만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 품질 분석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라 그랬으니까 당시에 당연히 공정 품질은 제조 원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량 비용을 분석한다.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불량 비용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조 부분을 효율화 하는 거니까 그 제조 부분의 개선 계획을 잡을 때 품질 비용이 많이 나오는 쪽을 중점적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 수립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 비용이 굉장히 많은 곳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손실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품질 비용은 품질 정책을 결정하고 품질 정책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이렇게 경영 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의 평가 도구입니다. 이렇게 품질 비용은 경영관리 도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품질 비용에 대해서 견해를 내놨는데요.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걸 막 섞어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게 이건 학자마다 됩니다. 다 발표한 내용이 달라서 반드시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품질 비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과거에 품질 비용을 제시했던 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샤르본노와 커크패트릭입니다. 이 샤르본노와 커크패트릭 이론이 과거에 TQ 시절의 품질 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질 비용은 일단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방 비용, 두 번째는 평가 비용, 실패 비용인데 그러면 먼저 품질 비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이것은 전통적인 품질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품질 비용은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 그리고 실패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예방 비용입니다. 이 예방 비용은 처음부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품질 관리 부문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훈련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제품 설계에 대한 심사비, 그러니까 디자인 리뷰라 해서 DR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방 비용에 들어가고요. 개발 단계의 신뢰성 시험 비용,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비용, CS 비용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예방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형태는 처음부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설계를 레벨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협력업체를 정예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조직원을 훈련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예방비용은 5M1E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형태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예방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가비용은 소정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는 제조 이전 단계, 즉 오프라인 QC의 활동입니다. 오프라인 QC의 활동이고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온라인 QC의 활동인데요. 즉 제조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당연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투입하겠죠. 예, 계량기를 투입할 건데 이 계량기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량기의 검증 비용을 PM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성 시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개발 시험에 관한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조 과정 중에서 시험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은 평가 비용이 되고 개발 단계에서 DR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비용은 예방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비용은 시체말로 검사에 관한 비용 이렇게 때려버리면 평가 비용은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 비용입니다. 실패 비용은 소정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비용이다. 뭐 이해하기 쉽죠. 실패 비용이니까 실패 비용인데요. 이 실패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내 실패 비용이고요. 하나는 사회 실패 비용입니다. 이 사내 실패 비용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기라든지 재가공, 그 다음에 설계 미스로 인한 설계 변경 시에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협력업체가 내는 분량. 이거는 공장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사내와 사회는 소비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소유권이 소비자한테 갔다. 즉 판매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사회 실패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판매 이전, 즉 소유권이 아직 우리한테 있는 거죠. 협력업체에 발주 준 것도 내가 발주 준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트러블로 인한 손실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 즉 사내 실패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 이후에 일어나는 실패 비용은 사회 실패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 불량도 당연히 사내 실패 비용이 되죠. 반면에 사회 실패 비용은 불량으로 인한 대책비 중에서 이제 주로 이 불량은 크레임이죠. 예. 크레임이 와서 기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내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고객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은 사회 실패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는 고객들에게 AS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대품은 물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건을 바꿔주든지 현금 보상을 해준다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 실패 비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품질 비용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M 비용은요, 평가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PM 비용은 계측기에 대한 교정 비용입니다. 근데 계측기에 대한 교정 비용이면 PM 비용이 맞는데 오늘날은 기업들에 가면 PM 비용이 느닷없이 예방 비용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설비를 TPM을 하면서 TPM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보전이라는 걸 하죠. 그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애시당초 불량이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예방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는 시각과 지금 이 얘기는 파이겐바움이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요. 제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관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옛날 이 파이겐바움이 했던 시절에 기준되는 문제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 시험 그래가지고 평가 비용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예방 비용이지 평가 비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패 비용입니다. 이 실패 비용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건 보면 설계 손실 비용인데 이 설계 손실이 사실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손실 비용인데요. 이것이 사실 크레임으로 와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외부 실패 비용이 될 것이고요.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내부 실패가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G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손실 비용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부 실패 비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마이너 체인지를 했어요. 그거는 내부 실패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정상적인 변경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협력업체 이런데 제대로 공지를 해서 스크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결하게 스크랩이 발생한다면 이건 손실비용이 되겠죠. 이건 또 이거하고 별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나머지는 일단 설명한 그대로인데 재조물 책임 비용이 기본적으로 외부 실패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조물 책임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외부 실패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간에 보험료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실패 비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화재 보험료는 내부 실패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상황상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구분된 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자꾸 출제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나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보시고 거기다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그 설명을 잘 따라서 가시다 보면 구분이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샤르본노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르본노의 모형은 실패 비용이 밑으로 점점 품질이 좋아지면 줄어드는데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을 같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평가 비용도 올라가죠. 이걸 적합 비용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이게 제조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F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올라가는 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Q스타가 돼요. 최적 품질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면 이건 과품질이다. 이것은 저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실제로 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커크패트릭의 모형인데요. 커크패트릭은 기본적으로 이 예방 비용이 올라가면 평가 비용과 실패 비용이 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봤어요. 주의할 것은 실패 비용이 평가 비용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 비용 올라가면 둘 다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떨어진 속도보다 이게 올라가는 게 많아서 뒤집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기본적으로 어떤 수렴값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적정 품질을 확보해야지 지나친 품질은 좋지 않다. 이상한 형태의 설명이 돼버렸죠. 어쨌든 이것이 TQ 시절의 기본적인 품질 비용의 모형입니다. 품질 비용의 두 번째 테마는 품질 비용의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품질 경영이라는 관점이 등장하고 그리고 식스 시그마로 연계가 되면서 크로스비와 마이클 해리 등에 의해서 COPQ라는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COPQ는 뭐냐면 코스트 오브 포 퀄리티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기존의 품질 비용은 매출원가 대비 3 내지 5%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파이겐바움이 얘기했던 6 내지 7%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줄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빙산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Q코스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산은 수면 밖으로 나온 것이 20%고 수면 안에 있는 게 80%예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현재 COPQ 관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신제품 출하가 지연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판매 기회 상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잔업비용이나 더 많은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등등의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눈에 띄지 않는 손실금액이 발생한다. 이것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실제로 품질 비용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COPQ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총 비용 중에서 기업이 쓰는 돈 중에서 마이클 해리 얘기는 20 내지 40%가 품질 비용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20 내지 40%가 전부 품질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실제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서 어떠한 개발을 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뭐 훈련을 시킨다 이것도 방법은 되지만 아예 연봉을 한 10억쯤 주고 데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 연봉 10억은 그 사람이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건 예방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걔로 인해서 설계의 질이 올라간다면 그 예방비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관점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건 당연히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COPQ를 고려해서 품질 비용을 얘기하는 모형은
평가비용과 예방비용을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적합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적합비용이라고 한 사람은 크로스비고요. 그리고 식스시그마에서도 이것을 적합비용으로 보고 투입비용으로 봅니다. 근데 이 투입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실패비용이 이게 COPQ 관점이 되면서 전체 제조원가의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합비용을 아무리 투입해도 20%까지 투입하겠습니까? 이거 해봐야 얼마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아무리 올려가도 이거 떨어뜨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품질 수준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품질 비용이 최소화 된다. 즉 지속적으로 계속 감도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론으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즉 TQ 시절의 품질 비용 모형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품질비용에서는 이 품질비용의 집계에 관한 문제가 혹간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품질비용의 집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품질비용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장기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만 익혀두시고 그거보다는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품질비용을 집계할 때는 비용을 계속 누적하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원가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 액티비티 원가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전력 1kWh의 단가가 예를 들면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한 달간 전력 총 사용량을 기본적으로 전력비로 나눠보면 kWh당 얼마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원단이라고 합니다. 전력 1kWh당 단가가 얼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활동하다 보니까 로스가 10kWh였어요. 근데 이것이 밤에 쓴 거하고 낮에 쓴 거하고 기업은 전력비가 다르죠. 그럼 로스를 다 나눠서 이건 밤의 손실, 그리고 이거는 피크 때 손실, 이거는 그냥 일반 손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달간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1000이니까 당연히 10,000원 이렇게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쓰는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공식화를 해서 원단이나 임률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활동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품질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활동원가를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품질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면 저희 이나무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서의 문제를 참조해서 예를 들어 품질 비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 코스트 중에서 예방 비용을 계산하여 파이겐바움 품질 코스트 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PM 코스트, 이거는 평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죠. 자, 재가공 코스트는 실패 비용에 들어갑니다. 시험 비용이니까 당연히 검사 비용이죠. 외주 불량 코스트는 불량 손실 비용입니다. 불량 대책 비용도 불량 손실 비용이죠. 수익 검사 비용은 당연히 검사 비용이죠. QC 계획 코스트는 예방 비용이죠. QC 사무 코스트도 예방 비용입니다. 공정 검사 코스트는 검사 비용이죠. 품질 교육 비용은 250원이네요. 예방 비용입니다. 완제품 검사 비용은 평가 비용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하면 500원이 되고요. 이 금액은 9,000원이 되네요. 그리고 이 비용은 8,5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품질 비용은 모두 더하면 18,000원이 되죠. 근데 18,000원인데 예방 비용이 500원이니까 500원을 18,000원 나누면 2.7%가 됩니다. 그러면 예방 비용의 비율은 낮다라고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겐바움이 봤던 평가 비용과 예방 비용과 실패 비용의 비율은 예방 비용은 기본적으로 5 내지 10%, 그리고 평가 비용은 30 내지 40%, 실패 비용은 40 내지 60% 정도를 구성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방 비용은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파이겐바움이 봤던 예방 비용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최대치로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 내지 10%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업종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무엇을 뽑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ASQC의 자료를 한번 학습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나무의 자료실에 제가 최근 개념의 품질 비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다운받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